기초과정 첫 번째 시간 기초과정. 시간이 좀 다른 데 얘기하다 시간 좀 갔네요. 지금 여기서 이제 지지상충 이야기입니다. 지지상충. 지지의 끈은 지난 시간까지는 천간의 것하고 지지의 합까지 했습니다. 그죠? 그 천간의 것은 생극재화의 운동성을 보고, 그죠? 지지의 끈은 어떻습니까? 지지는 합형충파해, 그다음 뭐 12신살 또는 기타 신살, 뭐 수백 개가 되는 신살들까지. 그래서 천간의 거는 아까도 말씀드리지만 마음에 있는 것이고 생각의 변화를 일으키게 하는 것, 그죠? 그걸 이야기하고, 지지의 것들은 합형충파를 통해서 현실적 환경을 만들어지는 것, 그죠? 이것들을 이야기하다. 그런데 우리가 아셔야 될 게 뭐냐면, 한 가지를 우리 명리적으로 이야기하면 천간에 12개 글자들이 있고, 지지에 천간에 10개 글자들이 있고 지지에 12개 글자들이 있지만, 천지인이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지지 속에는 다시 하늘의 기운이 있다라는 거죠. 그게 이제 우리 명리적으로는 지장간이라고 합니다. 그거까지 이제 우리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매번 느끼는 거지만은 지장간이라는 것은 조금 뒤쪽에 밀려져 있습니다. 제 책에는, 그죠? 그런데 이 충하고 이런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지장간을 먼저 아실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다음에는 보면은 지장간을 조금 더 일찍 당겨서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부터는. 이번에는 일단 어쨌든 충 이야기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충이란 지지의 합은 지난번에 합은 뭐 끌림에 의해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 끌림에 의해서 일어나는 일들은 뭡니까? 일반적으로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발이 묶여서 답답하다라고들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발이 묶여서 답답하면 발 묶인 사람 쪽에서는 답답함을 느낄 것이고, 발목 잡은 놈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자기 마음대로 됐으니까 좋을 거 아닙니까? 그죠? 어떤 그런 측면에서 항상 음양 논리로 봐줘야 된다. 항상 길흉은 그 다음의 것이다. 합에 의해서 일어나는 일이나 합형충파에서 일어나는 일은 그 일어나는 현상과 길흉은 그 다음의 것이다라는 거죠. 다시 분리해서 그게 길이 될 수도 있고 흉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항상 합형충파의 모든 사건들이 누구한테는 또 길이 될 수도 있고 누구한테는 또 흉이 될 수도 있고, 본인한테도 흉으로 작용할 수도 있고 길로 작용할 수도 있고. 이거 봐야지. 합이라고 해서 좋고 충이라고 해서 좋지 않다, 이런 논리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항상 길흉은 따로 보시고, 그죠? 자, 지지의 글자들은 야들의 12개 글자들이 역할들이 따로 있죠. 역할들이. 제일 먼저 탁 끄면 저는 무조건 여기는 목입니다. 에너지가. 제일 먼저 짝대기 딱 끄면은 목의 에너지가 항상 시작하는 에너지를 안 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항상 먼저 다 끄습니다. 그러면 계절적으로는 당연히 1년을 시작하는 거니까 그때는 저 계절적으로는 봄이 되겠지. 봄이다. 이거예요. 자, 지지의 12글자는 봄, 달은 인묘진달이 2, 3, 4 해서 봄의 달이다라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4, 5, 미달은 화달이죠. 여름의 달, 여름달이고 5, 6, 7, 8, 9, 10, 11, 12, 1. 계절, 우리나라 계절은 이미 이렇게 딱 구분되어 있습니다. 정해졌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신, 유, 술. 여러분, 이 가을이면서 에너지는 금으로 표현해, 오행적으로. 그죠? 그 다음에 해, 자, 축, 달은 이 계절로는 겨울이면서 오행상 수라고 표기하고, 그죠? 청안에는 10개가 목화, 토, 금, 수로 분명하게 음과 양으로 똑같이 나눠져 있습니다. 자기만큼 맞춰 있죠. 천간의 기운은 정신적인 에너지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천간의 것은, 우리 정신적인 것은 완벽하다라고 합니다. 그 완벽함이
제가 오늘 오전에 내 아버지 그 병원에 계셔가지고 94세인데 사다리 타고 고추 요 옥상 올라가는 중간에 요 있잖아요. 그 계단 올라가서 중간에 여기서 한 계단 더 올라가야 되는데 옥상이 2층 넘어서 이제 옥상 가야 되는데 여기 화단에 고추를 심어놨는데 고추가 너무 잘 들리가 바깥으로 떨어져 있는 기라 바깥으로. 그래 계단이 이러고 안에 있으면은 요걸 따면 되는데 바깥에 있으면 바깥에서 사다리 타고 올라가. 사다리 미끄러져 가지고 진짜 많이 안 다쳤어요. 천만 다행이에요. 그래서 이 척추 3번, 4번에 이제 금이 좀 갔대. 수술을 안 해도 된대요. 수술을 하는데 일주일이 됐는데. 그래서 병원 의사가 이 연세치고는 뼈가 좋아가지고 그 완전히 뼈가 막 작살날 낀데 척추가 금만 갔대. 그래가지고 수술은 안 해도 되고 이제 이걸 차고 계시더라고. 근데 이 뭐야 뼈가 이제 이 진 액이 나와가 붙어야 되는데 아직 안 붙고 그대로 있다 그래. 근데 이제 뭘 말씀드리려면 이 천간의 생각적인 것은 마음에 있는 것은 완벽한 음양의 조화가 완벽하기 때문에 안 늘른다는 거예요. 94세인데 씨름 맞으면 내하고 씨름 누가 있는데 마음은 뻔하다 이거지. 근데 정신적인 것은 그러하다라는 거죠. 음양오행적으로 너무 음양이 완벽하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 지지는 어떻다? 계속 12개가 벌써 삐딱선 토라는 게 지금 일단 오행적으로 토로 배속되어 있는 건 있지만 야들은 뭡니까? 야들은 토잖아요. 야들. 야들이 토라고 오행상 이야기하면 토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어떻습니까? 봄에 있는 토예요. 봄에 있는 토라면 다시 말하면 목일 수도 있고 토일 수도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어떻게 변합니까? 여기서 생하고 왕성하게 내 몸을 쓰다가 어떻습니까? 가을로 넘어가고 이걸 현실적으로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태어나서 생왕사절 누구 표현했다고. 그러니까 태어날 때는 봄의 기운을 느끼면 우리 젊은 나이에 봄의 기운을 느끼면서 왕성하게 사회생활을 하다가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인선으로 물러났다가 그죠? 점차 노년기를 맞이하고 그 다음에는 본래대로 돌아가고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치면 다시 이제 자연으로 치면 어릴 때는 어떻습니까? 우리 사람의 수분이 많잖아요. 젊잖아. 저 밑에 있는 에너지를 끝까지 자연에도 보면 올리고 왕성하게 사용하다가 그죠?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저 가을쯤이 되니까 저 위에 나무 꼭대기에 있는 것들은 단풍이 들면서 단풍이 든다는 건 뭡니까? 뿌리에서 끌어올렸던 에너지를 자양분을 다시 본래대로 돌아가게 하니까 어떻습니까? 여기서 이제 우리 사람으로 보면 탈색도 되고 머리도 빠지기도 하고 이런 거죠. 그래서 이제 자연에서 나무들이 탈색되는 거죠. 이파리가. 그래서 단풍이 돌고 그죠?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수분이 본래대로 자꾸 돌아가니까 하강하니까 낙엽들이 어떻습니까? 떨어지면 나중에 이때 가니까 어떻다? 앙상한 죽은 듯이 나무가지만 살아있고 이거잖아요. 이렇게 우리 사람 몸이 그렇게 변화한 거죠. 그러나 정신은 어떻습니까?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대로거든요. 이때의 정신과 그대로입니다. 그래도 몸은 다르죠. 그래서 요점에 가면 요까지는 내 몸을 왕성하게 쓰고 여기는 이제 정신을 쓰다라는 거죠. 시근이 들어가다 이제 이런 표현을 하는데 몸은 신체적 성장은 여기서 마무리하고 이러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운동성은 지지에서는 12개 글자들이 벌써 4파트로 나눴죠. 봄, 여름, 가을, 겨울로 4파트로 나눴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지지에서는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가 하면 각 계절에 생지라는 글자와 그죠? 그 다음에 왕지라는 글자와 안 보이셔도 되잖아요. 아시니까 그죠? 저 뒤에 보이시죠? 그 다음에 이 고지의 역할을 하는 글자들과 그 다음에 왕지의 역할을 하는 글자와 생지의 성정을 가진 글자들이 따로 구분되어 있다는 거죠. 따로 요 역할만 잘 이해하시면 충도 불매. 생지는 태어나다. 어떤 에너지를 처음부터 시작하는 글자. 생지. 그 다음에 왕지는 왕성하게, 아까 여기 있는 것처럼 왕성하게. 그 에너지가 시작해서부터 내가 지금 현재 가장 왕성한 그 에너지 글자. 왕성한. 그 다음에 고지는 창고를 말해요. 창고.
왕성하게 썼던 이 에너지를 창고에 집어넣고 이거거든요. 자, 그럼 생지는 뭡니까? 생지는 각 계절의 초입에 있는 글자. 그죠? 인, 사, 신, 해. 각 계절의 초입에 있는 글자. 봄의 초입에 있는 글자. 요때 입춘이 지나야 인달이, 입춘이 있는 달. 입하가 있는 달. 그죠? 입추가 있는 달. 요 입추라 해서 입춘이죠. 그 다음에 입동이 있는 달. 야의 글자들은 다 생지다. 왜 생지고 하면 삼합 했잖아요. 지난번에 삼합. 삼합 인이라는 글자는 인오술이 삼합이잖아요. 그러면 인은 요 목이고 오는 화고 요거는 오행상 토로 분류되어 있죠. 인이란 글자는 화의 첫 생지다 이 말입니다. 지지는 방합의 운동성과 삼합의 운동성으로 변화해 나간다 이거거든요. 그러면 지지 거는 이 현실적 운동성은 인이란 글자가 왔다. 그러면 원래 그럼 쉽게 사라는 글자가 왔다. 그러면 사라는 글자는 사오미 운동성과 삼합의 사유축 운동성으로 흘러가겠네라는 거예요. 그런 에너지의 특징을 갖고 있지, 역할이. 그러면 야는 화이지만 야는 금이에요. 야들은 뭐 토니까 그렇고. 그래서 사는 유금이 금의 발동 시작, 금의 생지이다 이 말입니다. 금의 생지. 금이 여기에 와서 금이 생기는 게 아니라 여기 신유술 여기서부터 금이 생기는 게 아니라 금은 여기서부터 생겼다는 거죠. 이미 여기서부터 실실 발동을 건 거죠. 비행하면서 뜨기 시작합니다. 그럼 가장 높이 날 때가 여기죠. 그 다음에 이제 다시 활주로로 다시 하강하다 이거예요. 비행기 활주로를 본다면 뜨고 내림, 그죠? 그래 뜨는 그 시점이 바로 생지다. 어디로 가기 위한 오화 또는 금으로 가기 위한. 그 다음에 신은 수로 가기 위한. 수 어디서 마무리되다? 진토에서 마무리되고 야는 금이고 야는 수거든요. 그래 신금은 이리 수로 가기 위함에 첫 발을 내딛는 그러한 생지다. 그래 다시 명리적으로 말씀드리면 수의 출발은 여기부터다. 수가 언제 만들어졌나 하면 요때 만들어졌다 이 말입니다. 그런 이치로. 그 다음에 해는 해, 묘, 미죠. 해는 수이지만 목을 만들고 그지? 토에서 마무리하고. 그 생지는 낳다. 뭘 낳습니까? 인이란 글자는 오화를 만들었고, 그죠? 그 다음에 사라는 글자는 유금을 만든 거예요. 유금을, 사라는 글자가 뜨면은 사오미 아니면이 아니라 사오미를 거쳐서 금으로 가기 위함이다라는 거예요. 무조건 요거는 뭐 변함이 없는 거예요. 고정된 것. 신이란 글자는 신자가지는 여기 삼합이잖아요. 이거 지지의 운동성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 화라는 글자가 여기 그 수라는 글자가 수라는 에너지가 신에서부터 발동이 걸립니다. 자, 누군가가 수라는 글자가 재물이 제일 이야기하기 좋겠죠. 재물 또는 관이를 명예라고 가정하면 내한테 재물로는 수다. 그러면 수의 에너지가 내한테 재물로 작용한다. 그러면 수의 이때 해자축이 수잖아 우리가요. 근데 이때 가서 수의 에너지를 내가 복권을 사려고 하면 때는 늦으리. 왜? 여기가 가장 정점이에요. 이제 내리막 타야 되는데. 그러면 복권을 사려고 하면 어디 사야 됩니까? 이때 사야지. 이때부터 이 재물에 어떤 에너지가 발동한 거예요. 주식을 산다 하면 이때부터 사야 되는 거예요. 실에부터 사야지 자해까지 내 재물의 왕성한 정점을 찍고 그럼 또 내려가죠. 그런데 1년 2년 3년 4년 5년 6년 7년 8년 9년 10년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23년 24년 25년 26년 27년 28년 29년 30년 31년 32년 33년 34년 35년 36년 37년 38년 39년 40년 41년 42년 43년 44년 45년 46년 47년 48년 49년 50년 51년 52년 53년 54년 55년 56년 57년 58년 59년 60년 61년 62년 63년 64년 65년 66년 67년 68년 69년 70년 71년 72년 73년 74년 75년 76년 77년 78년 79년 80년 81년 82년 83년 84년 85년 86년 87년 88년 89
내가 이제 재물의 어떤 기운을 느낄 때는 어떻습니까? 여기잖아요. 여기가 수니까. 느끼면 이미 그 다음 달이 바로, 그 다음 해가 바로 수의 재물의 가장 정점입니다. 그럼 이때 이미 내가 느끼고 뭐 주식을 사야 되겠다. 그럼 이미 사면 어떻습니까? 그 다음부터 바로 하향 곡선을 그리죠. 이때는 이미 정점을 찍을 때거든요. 그럼 해나는 계속 에너지 하향 곡선을 사니까 언제 진해에 가면 요거는 완전히 접어 넣어야 됩니다. 이제 팔지도 못하죠. 실질적으로 살려고 하면 여기서 사서 여기서 팔아야 돼요. 우리가 일반적 논리로는. 그죠? 요 운동성이, 지지의 요 글자들의 운동성이 그러하다라는 걸 이야기합니다. 그러하다. 만약에 내가 명예를, 그죠? 내가 이득되는 뭔가를 취해야 되겠다 하면 내가 나한테 직접적으로 환경이 느껴지는 건 언제입니까? 그때 가야 되잖아. 이때 가야 직접적인 수 기운을 느끼고 이때 와야 직접적으로 금의 기운을 느낀단 말입니다. 그러나 이미 환경이나 이런 데서 처음 마음속이나 환경에서 첫 발동된 거는 벌써 4년 전이에요. 4년 전에. 이때가 이런 기운이 이제 이미 맴돌구나. 근데 미미하지만은 못 느낄 수도 있습니다. 미미하지만. 근데 우리가 공부를 하면 알잖아요. 느낌도 느껴지면 벌써 원래 사가 왔어. 그러면 금이 재물인 사람은, 금이 또 관인 사람은 명예이거나, 그죠? 이 사람은 또는 금이 비겁이거나, 그러면 나의 개인적인 거, 그죠? 이런 것들 준비를 언제 하다? 지금부터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부터 내가 이때 만약에 금이 재물이다. 그러면 이때부터 지금 준비를 해놔야 되는 거죠. 이때 준비를 하지 않으면 나중에 이때 가서는 내가 뭔가 아무것도 해놓은 게 없는데 그러면 씨앗을 뿌려놔야 거둬들일 게 있을 거 아닙니까? 이제 그러한 논리로 어떤 사라는 글자가 우리 각자의 일간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여기 용이하게 잘 쓰이는 사라 하면 사 글자 하나를 놓게 볼 거 아니라, 그죠? 요게 가고자 하는 방향성이 있죠. 요걸 봐야 된다. 그래서 지지는 생지, 왕지, 고지로 있는데 지금 이야기하고자 하는 충 얘기입니다. 충은 야들의 글자는 봄, 여름, 가을, 겨울로 진행되어 있지만 봄의 첫 초입에 있는 글자들은 그 다음 계절의 왕지로 가기 위함이다라는 거죠. 인호술. 지지의 글자들은 전부 삼합의 방향성으로 움직이고 똘똘 뭉쳐져 있기 때문에 생지는 생지끼리 충을 하고, 왕지는 왕지끼리 충하고, 고지는 고지끼리만 충한다라는 거예요. 충들을. 이게 이제 지구 반대편에 있는 글자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좌우와 충하죠. 좌우. 완전 정반대적인 거죠. 그죠? 정오, 자정. 완전히 반대쪽입니다. 아들끼리 충하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인은 인신이 충이죠. 인이 어떻습니까? 입춘이에요. 이제 새싹을 밖으로 나온 새싹을 키우려고 하는 거잖아요. 인이란 글자가. 반대쪽에는 야는 이미 육신적인 성장을 마무리하고 낙엽이 이제 점점 떨어지면서 꽃이 떨어지고 열매가 나올 때 기운이 하강하는 기운이고 요거는 성장하는, 생장하는 기운이잖아요. 그래 반대적 에너지끼리 충돌을 하고, 묘유도 마찬가지죠. 딱 반대적 기운입니다. 좌우 묘유 반대죠. 그래서 사와 해가 또 반대죠. 사와 여름에 초입에 있는 글자하고 겨울에 사에. 그래서 생지는 생지들끼리의 충을 하고, 야들의 충을 생지란 다시 12신살로 볼 때는 역마의 기능을 갖고 있다. 왜 역마의 기능? 생지라서 어느 한 오행을 목적을 두고 달려감이거든요. 역마. 그래서 생지의 충은 바로 역마의 충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역마에 대한 것만 우리가 조금 이해를 하면, 인신충이든지 사회충이든지 하면 기본적으로는 뭔가 변화 본동이 있겠구나라는 거죠. 뭔가 가장 기본적으로. 그 다음에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인신의 충은 이건 일단 역마충이니까 다가 공통적으로 역마충에 해당되는 거죠.
자, 그러면 조금 더 들어가면 인신충하면은 누가 다칠까요? 사해충하면 누가 다치나? 일반적 상생상극을 논리거든요. 그럼 금국목 하니까 목에 일단 상처가 온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사해충, 수극화해잖아. 화에 상처 입는다라는 거야. 충 받는다라는 거야. 근데 일반적 1대1의 논리죠, 이거요. 근데 만약에 목기가 아주 강하면 인신충하면, 목기가 있듯이, 목기는 예를 해묘미가 있는데, 명예 해모비 삼합이 떡 있어. 해묘미. 이건 뭡니까? 야들이 전부 다 목의 운동성, 목을 중심을 두고, 그죠? 똘똘 뭉쳐져 있죠. 사회적으로 똘똘 뭉쳐져 있는데, 자, 인신충하면, 신이란 글자한테 충을 안 당하죠. 오히려 반항적 심리에서 목기가 더욱 강해지거나. 우리가 중국에서 하는 얘기를 들어보면 이거 나오잖아요. 격국이라는 게 나오잖아요. 격국과 같은 명인데, 격국이란다. 종사주, 종명, 그죠? 이런 사주들을 보면 거의 다 하나의 오행 또는 두 개의 오행이 하나로 집중되어 있을 때, 그럼 그 하나의 오행, 만약에 목의 오행이다. 그럼 어떻습니까? 인비가 와야, 그게 온전하게 자리되면 인비가 와야 길하지. 그걸 상극하는 금기운이나 설기하거나 극하거나 이런 기운이 오면은 이 단합된 이 기가 더 발동하거든요. 더욱 흉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있을 때는 인신충하면 정상적으로 볼 때는 인이 상처받는다. 그러나 인의 기운이 아주 강할 때는 오히려 그 인의 목기가 더 왕성해지다. 반대죠. 그죠? 그래 된다. 그래 되면 어떤 인의, 자, 도끼로 나무 한 방 맞으니 어디 부러질 것이고, 뼈도 다칠 수도 있고, 그죠? 또 신경, 목어도 됩니까? 우리 신경, 인대 손상이 일어날 수도 있고, 또 장기로서는 간, 담, 이런데 이상이 올 수도 있다는 춤에 의해서. 그 다음에 우리 생활하는 데 있어서는 어떤 변화, 변동, 이동하다. 그죠? 우리에서 이사도 할 수 있고, 갑작스럽게 내가 생각지도 않는데 이사해야 될 그런 환경이 놓여질 수도 있고, 여러 가지로. 그러므로 해서 일단 가볍게 충이라 하면, 첫 번째로 충이라 하면, 있는 자체에서는 비워지고, 그 다음에 비워져 있는 상태는 채울 수 있다는 거예요. 일단 충이 딱 되고 나면, 충되면 어떻습니까? 팡 부딪힌 거예요, 일단. 누군가는 한 방 맞은 거예요. 누군가는 한 방 맞은 거예요. 인신충은 인이 맞은 거고, 사해의 충은 사가 맞은 거예요, 일단. 한 방, 갑작스럽게 한 방 맞아서. 어떻게 이동해라 또는 이동하면서. 왜? 역마생지이기 때문에. 그람을 통해서 이제 여러 가지 변화, 변동, 이제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 그런 환경이 된다. 생지. 그래서 역마의 충을 이야기하고, 그다음에 왕지의 충은 또 마찬가지입니다. 왕지의 충도. 야들은 전부 도화의 글자들입니다. 도화에 해당되는 글자를. 가장 야들의 에너지를 보면 순수한 자기 오행밖에 없습니다. 물론 음양을 갖고 있지만 그 음과 양도 다 갖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 에너지를. 그래서 야들은 굉장히 강합니다. 기운이 강하면서도 도화적 기질을 갖고 있다. 도화라 하면 어떤 나를 중심으로 한 어떤 인기, 모험 이거거든요. 내가 중심이 돼서 주변을 둘러싸다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도화의 충기는 충이라 하면 그 현실적에 놓여져 있는 그 상황이나 일들이 충에 의해서 완전히 단절되다, 끊어집니다. 이런 것들이 그 이후에 또 다른 변화 이거죠. 야들의 변화는, 야들이나 생이나 고지들의 변화는 다른 획기적인 어떤 완전 다르게 변화할 수도 있고, 생지들의 변화는 이동하면서 변화하지만은 이동한 가운데서 변하는 현재 하던 일들의 살짝씩 변화, 완전히 리턴하는 게 아니고 바꾸 또 해갖고 새롭게 시작하는 게, 물론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런 것보다는 현재 하는 데서 조정하기도 하고 지연되기도 하고, 거기서 또 이제 이 충에 의해서 발전돼 나갈 수도 있죠.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돼서 재출발할 수 있고 이런 거지만은,
이 왕제들의 충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 상태에서 바로 탁 끝내고 팍 뭉개버리고 다시 시작해야 되는 어떤 그런 것들을 말한다. 그래서 단절하다. 기운들이 세기 때문에. 그러면서 도화의 충이기 때문에 인간관계에서 도화의 충은 우리 인간관계 도화의 충은 어떤 성적 어떤 그러한 것들에 주의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 것과 연관돼 있을 수도 있다. 또 근데 다 노출될 수도 있다. 그런 것들을 말하고 그다음 고지는 창고에 들어가다라는 거예요. 창고에 내가 이 화라는 인호술에 이 술이란 글자는 화의 운동성을 이내 여기서부터 시작했지만 왕성하게 하다가 이제 이쯤에서는 화가 여기 들어가거라. 그래서 화계라 하죠. 화계살 하잖아요. 화계. 그 화계살을 있는 사람들은 뭐 종교살 이런 얘기들도 하죠. 그럼 화계 집어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무조건 집어넣기만 하냐는 거죠. 충은 아까 뭐랬죠? 인신이 충하고 또 왕지는 왕제끼리 좌오가 충했죠. 또 뭡니까? 진술이 충하다라는 거잖아요. 진술이 충하고 진술이 충하면 어떻습니까? 야들은 화계 고제의 충이라서 들어가는 건 진술이 충하면 진이란 글자와 진이란 글자와 술이란 글자가 충하면 내가 두 개 다 명 속에서 갖고 있을 수도 있고 또 아니면은 운에서 와서 충을 때릴 수도 있죠. 충을 때릴 수도 있으면 그러면 그 충 받는 충 예를 들어서 진이라는 글자가 있는데 만약에 술이 오면 진술 충하면 진 속에는 얼개무가 있고 무 속에는 신정무가 있죠. 있다 이거지. 요거 이제 천간의 글자들 하늘의 기운이 이렇게 있다. 자, 요 이제 을신충하죠. 그죠? 정계충하죠. 이 충 때립니다. 야들은 겉으로 보기에는 야들끼리 그냥 충하지만은 지장간 속에는 이렇게 충을 다 때리고 있어요. 이 충 때리고 있는데 야들은 창고에 야들이 요 위에 천간의 글자들이 내가 숨겨지고 있는 요 글자들을 어리나 개가 물은 좀 여하튼 뭐 같이 하더라도 네 개의 천간에 기둥에 그죠? 네 개의 야들이 글자가 이미 있다라면 이미 요 지장간에 가지고 있는 이걸 쓰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인성으로 쓰든지 재성으로 쓰든지 명예로 쓰든지 그죠? 비겁으로 쓰든지 쓰고 있는 거예요. 근데 쓰고 있는데 충이 딱 되면 충이 되면 여기 들어가야 될 것은 들어가고 튀어나올 것은 튀어나옵니다. 이렇게 변화가 획기적으로 변화가 크죠. 그러면 어떻게 여기 드러나 있던 것은 다시 창고로 들어가고 야들이 지장간이라는 것이 있는 것들이 떠 있을 때 축을 받으면 야들은 그대로 떨어집니다. 떨어진다는 것은 뭡니까? 지장간에 들어가니까 지금까지 써야지던 것은 못 쓰게 되고, 그죠? 그 다음에 안 드러나 있던 것은 튀어나오죠. 그리고 바뀌는 거죠. 그게 어디에 있는 것? 내가 가지고 있는 야 글자 속에 숨겨져 있는 것들, 지장간의 글자들이 들어가고 바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재성이 뭐 들어가고 인성이 튀어나올 수도 있고, 그죠? 또 관성이 들어가고 뭐 비겁이 튀어나올 수도 있고, 이런 관계로 좀 많이 다양하게 변한다. 그런 고지들은 그래서 화계라 하죠. 화계는 뭡니까? 다양한 재주를 말합니다. 재주 똑똑하죠. 그래서 똑똑하다고 다양한 재주. 그래서 나도 모르게 내 지장간에 감춰져 있는 그 재능을, 그죠? 그게 이제 드러나게 하면 충에 의해서. 그럼 어떻습니까? 내게도 이런 게 있었나 싶어 보이죠. 일함을 느낄 때도 있다. 충에 의해서. 그러면 상당히 길할 수도 있고, 만약에 흉함을 쓰고 있었다면 그 흉함이 충에 의해서 들어가니까 오히려 흉함이 없어지니까 낫겠죠. 유리하다는 거고. 그또 지장간에 있는 게 또 흉한게 기어 올라왔다. 그럼 또 할 수 없죠. 내 팔자구나 생각해야 되는 거고. 그렇지만 대개가 흉함이 들어가면 길함이 나오죠. 그죠? 그런 충에 의해서. 그래서 화계의 충들은
변화가 많다. 그래서 화계의 충돌을 하고 특히 그다음에 충미충이거나 충미충들은 되게 보면 이 화계라 그러죠. 종교를 뜻하기도 합니다. 그 명예에 있으면은 뭐 절에 들어가세요. 뭐 그죠? 종교에 귀의하세요. 이런 스님들한테 특히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스님들이 공부를 화계를 종교살로 하거든요. 그 종교살로만 하는 게 아니라 화계는 한자 제대로 한문으로 치면은 화려함을 덮다라는 거거든요. 화려함을 참고 그리고 고지라는 게 내 화려한 것들을 거집어 넣고 이거거든요. 그게 언제 태어났을지는 모르지만 그래서 똑똑함이거든. 똑똑함. 그리고 그 똑똑함이 변화하다라는 거죠. 이렇게 충이라는 것을 이렇게 넘어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세 가지로 생지, 역마성을 가지고 있는 생지의 충과 그다음에 왕지의 충, 도화를 가지고 있는 왕지의 충, 도화적인 것과 그다음에 또 역마의 기능을 갖고 있는 역마적인 것들이 저끼리 충하고 도화끼리 저끼리 충하고 고지, 화계는 화계 저끼리 충하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환경들이나 사건 사고들로 생지는 역마 충하면 역마의 성정이 드러날 것이고, 그죠? 역마란 이동, 변화, 변동 이런 것도 말하죠. 그다음에 이 왕지들은 고집이 센 것도 가장 센 저거들 글자들끼리 있으니까 가장 기운이 센 것들끼리 만났으니까, 그죠? 이 무리들 중에 가장 기운이 무리들 중에 삼합의 무리들 중에 가장 기운이 센 것들이니까 도화의 성정이 충으로서 드러나고 고지 화계는 화계의 성정이 드러나다. 화계 화려하고 똑똑함을 또 어떻게 바꾸다라는 거죠. 이렇게 해서 지지 충의 환경은 이러하다. 그래서 오늘 아까 시간에 뭐 질문하는 시간이 좀 많이 있어가지고 괜찮습니다. 질문은 언제라도 뭐 어떤지 제가 알고 있는 것까지는 제가 대답을 해드릴 수 있는 건 대답해드리고 또 그렇지 않으면 저도 모른다 그러면 저도 공부 좀 더 해야 되는 거 더 해서 또 다음 시간 또 전달해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저도 준비를 하도록 하고 오늘 이제 형충파해 그죠? 형에 대해서 아직 말씀 안 드렸습니다만 요것들이 사실은 중요합니다. 상당히 우리의 변화와 변동들을 알아보는 그런 것들이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하니까 오늘 이야기하다 보니 시간이 조금 됐네요. 질문 있으면 질문 받고 이 기초과정 시간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질문, 예? 질문, 질문.